1570년 5월 20살에 안나 대 아우스트리아는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광대한 제국은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논란이 많아서 심지어 교황조차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단순히 23살의 나이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립은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언젠가 강력한 합스부르크 왕가를 괴롭힐 근친혼의 그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안나 오브 오스트리아는 1549년 11월 2일 스페인 바야돌리드 근처 시갈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막시밀리안 2세였으며 그는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의 왕이었던 페르디난트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 1세는 1556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1564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의 방대한 자기를 물려받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안나는 오스트리아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1548년에 마리아와 결혼한 후 오랫동안 스페인에 머물렀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페인 국왕,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주였던 카를 5세의 딸이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안나의 부모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인 카를 5세와 페르디난트 1세가 형제였고 두 사람 모두 명문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부모의 결혼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계통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장 초기의 근친혼 중 하나였으며 이는 정치적 힘을 위해 맺어진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이후 한 세기 동안 가문의 유전적 근친교배를 초래하여 가문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 궁정의 화려함 속에서 보냈으며 의식과 권력, 제국의 웅장함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유아기를 넘긴 9남매 중 장녀였던 안나는 곧 아버지의 소중한 사랑을 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안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새 남편 막시밀리안과 함께 섭정으로서 스페인을 통치했고 그녀의 아버지인 위대한 카를로스 5세는 중앙 유럽에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억압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섭정 기간은 1551년까지 이어졌으며 그해 그녀의 오빠인 펠리페 왕자가 중앙 유럽에서 돌아와 실질적인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동안 펠리페가 통치를 맡게 되자 안나의 부모님은 자유롭게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안나는 1550년대 내내 비엔나의 화려함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스페인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황실 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유럽의 강대국들과 운명이 얽혀있던 어린 공주였습니다. 안나의 삶과 그녀의 운명적인 결혼을 논하기 전에 그녀의 이야기가 펼쳐진 격동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은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으며 경쟁하는 강대국들과 끊임없이 변하는 동맹, 그리고 극적인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아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고 수백 개의 작은 국가, 공국, 자유도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느슨한 신성 로마 제국의 틀 아래 동쪽에는 거대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펼쳐져 있었고 이탈리아는 교황령,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수많은 다른 공국들을 포함한 수십 개의 경쟁 국가들로 나뉘어 끊임없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풍경 속에서 두 거인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두드러졌습니다. 바로 스페인 왕국과 프랑스 왕국으로. 이들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494년부터 1559년까지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두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스페인에게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분파와의 긴밀한 유대가 프랑스의 야망을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15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일대의 저지대 지역에서 격렬한 반란이 일어나 스페인의 가장 부유한 영토 중 하나에 대한 지배를 위협했습니다. 펠리페 2세 국왕은 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친족과의 유대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조적 필요와 정치적 전략의 얽힘 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나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혼. 사실 처음에는 안나가 펠리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마드리드와 빈의 합스부르크 궁정은 가족과 제국 모두를 강화할 또 다른 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계획은 첫 사촌인 아스투리아스 왕자 돈 카를로스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프 2세와 첫 부인 포르투갈의 마리아 마누엘라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유럽 왕실 기준에서 이런 결혼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촌끼리의 결혼은 왕국들을 충성과 혈연으로 묶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20세기까지도 유럽 왕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돈 카를로스와 안나는 나이도 비슷해서 카를로스가 안나보다 겨우 4살 많았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돈 카를로스의 유일한 혼담 상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559년 초 스페인과 프랑스가 오랜 이탈리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하던 중 카를로스가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장녀인 엘리자베트 드 발루아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가 외교의 반전으로 엘리자베트는 급히 펠리페 본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경쟁 왕국 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왕자에게는 또 다른 프랑스 후보를 포함해 3명의 신부가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곧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1560년대 중반에는 그 계획들이 무산되었으며 외국과의 혼인은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 카를로스가 그의 사촌 안나와 결혼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빈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사촌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동안 스페인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돈 카를로스는 한때 유망한 후계자였지만 10대 중반부터 열과 알 수 없는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62년에 돈 카를로스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1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그의 정신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카를로스는 폭력적인 감정 폭발,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심각한 불안정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저지대 네덜란드 반군을 포함해 몰래 접촉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반항에 놀란 펠리페 2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1568년 초에 자신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나와 돈 카를로스의 결혼에 대한 모든 희망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568년 7월 24일 돈 카를로스는 감금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심은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반란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굶겨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한 번의 결혼 가능성을 끝냈을지언정 안나가 합스부르크 가문 내에서 결혼한다는 생각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계획은 어둡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 시대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 중 하나의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568년 여름 돈 카를로스가 사망했을 때 펠리페 2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지만 그의 현재 아내는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이자 돈 카를로스의 어머니인 마리아 마누엘라 드 포르투갈은 출산 후 심한 출혈로 인해 그를 낳은 지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펠리페의 두 번째 아내인 메리 튜더, 즉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여왕은 1558년에 위암이나 자궁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출생 배경을 거친 뒤 1560년에 프랑스 공주 엘리자베트 드 발루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568년 10월 3일 돈 카를로스가 사망한 지 10주 후에 사산 후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펠리페 2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계자와 아내를 모두 잃었고 세 번째 결혼에서는 딸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와 엘리사베트 드 발루아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왕은 남자 후계자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으로 펠리페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돈 카를로스가 더 이상 안나와 결혼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 자신이 조카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안나의 아버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20살의 안나는 1570년 5월 아직 빈에 있을 때 43세의 삼촌과 대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려는 펠리페의 계획에 경악한 교황 비오 5세의 반대까지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안나와 펠리페의 결혼은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안나는 오스트리아에 머무르며 대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인에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570년 가을, 마침내 그녀가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고 그곳에는 성대한 공식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이들은 비엔나에서 익숙한 얼굴들이었고 이제 그녀와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으로 갑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신부들에게 연속성과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은 길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안나 일행은 저지대를 육로로 지나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네덜란드인들에게 환호와 적대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미 정치적 음모로 가득했던 결혼의 불길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항해는 최근에 발발한 네덜란드 반란을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반란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영토에서 수년간의 불안이 이어진 끝에 1568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정 중의 왕자들은 외교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스페인에 수감된 네덜란드 귀족 플로리스 오브 몽모랑시의 친척들이 안내게 그의 석방을 위해 개입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수주간의 항해 끝에 그녀는 1570년 10월 3일 스페인에 도착했고 공식적으로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왕을 만나기 전에 플로레스는 10월 16일 비밀리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목이 졸려 죽었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것이 펠리페의 명령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안나는 스페인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유아 시절에 안나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고 그녀의 존재로 엄격하고 종종 엄숙했던 스페인 궁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생기 넘치는 안나는 오랫동안 펠리페의 통치를 규정해온 답답한 형식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안나는 펠리페가 가장 사랑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왕이 자신의 젊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전임자들과 달리 그가 정보를 두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간 동안 필립은 매일 그녀의 침실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며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고 성격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곧 그녀는 임신했고 1571년 12월에 홀트포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안나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페르디난드라고 이름 지어줬고 몇 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돈 카를로스가 가지고 있던 아스투리아스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578년 10월 그는 이질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페르디난트의 운명은 안나와 필리프의 미래 자녀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카를로스는 1573년에 태어났지만 1575년에 2살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 디에고가 1575년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페르디난트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나마 건강한 두 아들이 왕위 계승 순서에 있었기 때문에 계승이 확고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578년에 페르디난트가 죽자 디에고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보다 오래 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도 1582년의 천연두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딸인 마리아는 1580년에 태어나 1583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5자녀 중 오직 1명,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필리프라는 아들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1578년에 태어났으며 필리프 2세가 바라던 후계자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프와 안나는 나이 차이와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의붓 딸들에게도 사랑으로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필리프가 엘리자베트 드 발루아와 결혼한 이후 안나는 곧 필리프의 4번째 아내가 되었고 그녀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578년 포르투갈의 세바스티앙 1세 국왕은 모로코의 무슬림들과 전쟁을 벌이던 중 북아프리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24세였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포르투갈의 엔리케 1세가 뒤를 이었지만 엔리케는 교회의 추기경이었고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1580년에 그가 사망하자 왕위 계승 위기가 발생했고 펠리페가 포르투갈 왕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되었고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펠리페와 안나 그리고 스페인 궁정은 1580년 9월에 포르투갈로 출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안나는 1580년 늦가을 몇 주 동안 잠시 포르투갈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로 가는 여정 중이었는지 아니면 도착한 후였는지 안나는 독감의 공격적인 형태에 감염되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안나는 1580년
10월 26일 31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바다우스시에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에 매장되었지만 이후 안나의 유해는 스페인으로 옮겨져 에스코리알 궁전의 왕실 지하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남편 펠리페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으며 1598년까지 살았습니다. 안나와 펠리페의 결혼을 왕위 계승 유지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이 결혼에서 여러 아들이 태어났고 4명 중 3명은 사망했지만 어린 펠리페 왕자는 충분히 오래 살아 1598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펠리페 3세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쾌한 선례를 남겼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가 그 후 한 세기 동안 계속해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나와 에이티의 혼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646년 오스트리아 가문의 일원인 마리아나 오스트리아는 그녀의 스페인 사촌과 약혼했습니다. 발타사르 카를로스 아스투리아스 왕자 필리프사 새 국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이며 그의 손자였습니다. 발타사르가 1646년 10월 결혼 전에 사망하자 필리프사 세는 스페인 왕가의 계승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마리아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나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80년 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17세기 중반에는 훨씬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나는 남자 후계자 미래 왕 카를로스 이 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근친혼으로 인해 평생 심하게 아프고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으며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1700년에 스페인 왕가 혈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570년에 안나로부터 시작된 스페인 왕가를 유지하기 위한 근친혼과 근친교배가 130년 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단절로 이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나 오브 오스트리아 스페인 왕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에서 이미 많은 인물들을 다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